LA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감염과 병원 입원 환자 등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망자 수는 꾸준히 계속 나오면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사망자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트렌드가 나타나는가 하면 유색인종 사망자 숫자는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추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숫자 좀처럼 줄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망자 숫자를 제외한 다른 숫자들은 대부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주요한 코로나19 수치가 신규 감염이라든가 병원 입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또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등이 전부 크게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사망자 숫자만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사망자 숫자 면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신규 감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얼마 전에 크게 뉴스가 됐고요. 지금도 여전히 캘리포니아는 전국 신규 감염 비율이 가장 낮은 그런 주고요. 또 다른 대부분의 수치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요한 수치들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다만 이 사망자 숫자 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2020년 이제 3월부터 미국에서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여 기간이 지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 사망자 숫자가 67,600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50개 주 가운데 사망자 숫자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되어 온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감염자도 많다 보니까 사실 사망자가 많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다른, 그 안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에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고령자들이 가장 위험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층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기저질환자도 많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런 고령층에서 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현상은 거의 1년 정도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 올해 겨울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다가 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 최근 캘리포니아의 그 통계 자료 결과를 보면 사망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65살 이상 고령층에서의 사망률은 좀 낮아지는 반면에 그 이하 나이대에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망 연령대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던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 73살이었습니다. 70살 이상 되는 아주 고령층, 고령대에서 사망자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사망자 연령대가 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부터 9월 사이 6개월간 사망자 평균 연령이 67세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비하면 한 6살 정도, 평균적으로 한 6살 정도가 내려갔고요. 특히 8월과 9월, 최근 2달 동안에는 사망자 평균 연령이 66세. 그래서 67세보다 더 한 살이 더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보건부 이 코로나19 통계 자료에 근거한 이 내용을 보면 사망자의 연령대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6개월 이상 장기화가 되면서 사망자 패턴에 좀 변화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도 사망 연령은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7세, 66세 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연령대라고 하지만 이거 여기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더 연령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나이대가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현재 캘리포니아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주 기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망자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백신 접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그 사망자 나이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게 지난해 12월부터였죠. 12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량으로 접종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그 기저질환자들, 고령자들 위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순부터 1월, 2월 그때 이제 많은 고령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백신에 힘을 입어서 그 면역력이 올라갔고요. 그 주사를 맞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3, 4월부터는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이제 내려간 겁니다. 네. 백신 덕분에. 대신에 백신 접종을 그때까지 하지 못한 그보다 나이 어린 또 좀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망률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령층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젊을수록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령층은 코로나19를 피부로 느꼈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나이 든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만으로도 거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어요. 네. 작년 3월, 4월 그때 분위기 지금 기억해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들은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고요. 백신이 나오자 뭐 누가 반드시 맞으라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대부분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들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먼저 접종했고, 그래서 면역력이 올 초에 3, 4월 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로 3, 4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작년 1년 동안에 비하면 중장년층과 청년층 등은 그 백신 접종을 고령층에 비해서는 좀 늦게 했죠. 그렇죠. 예, 늦게 한 데다가 네. 접종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도움을 받는 그 고령층보다 사망자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뭐 신규 감염이라든가 사망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뭐 나까지 안 맞아도 되겠네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안 맞다 보니까 사망자 숫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주정부나 로컬 정부의 강력한 락다운이 해제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죠. 그렇죠. 이 지난해는 뭐 3월 이후로는 계속 락다운이었습니다. 스테이 홈 오더가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 락다운이었고, 그리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요. 나가도 뭐 식당도 문을 안 열고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은 당연히 개발되기 전이었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했고,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았지만 사망률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락다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밖에 나가서 예전처럼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접촉이 높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전파될 그런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백신이 이제 나오면서 코로나 전파가 분명히 좀 완화된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리스크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올해 그 봄이 지나면서부터 인도에서 시작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지배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것이 위험했다는 것. 그게 지금 이렇게 사망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수계가 또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것도 결국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소수계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뭐 지난해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때부터 계속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사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흑인들, 라티노들 이런 그 소수계 사망자 숫자가 굉장히 높았죠. 그 이유는 역시 그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평소에 이 예방 주사를 잘 맞지 않던 그런 어떤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백신 주사 맞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흑인이나 라티노 등은 그 소수계로서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를 맞으러 가는 곳, 그 장소까지 가서 뭐 예약을 하고 기다렸다가 맞고 하고 이런 과정 등이 굉장히 좀 힘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예약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인터넷이나 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흑인이나 라티노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컴퓨터도 별로 곁에 없고 그런 삶을 많이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예약 자체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분들의 상황은 요즘 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1, 2년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흑인들, 라티노들의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망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지만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여러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사에 대한 그 거부감이 별로 없고 예.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안들,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들의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고 오히려 백인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시안들은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지만 소수계 중에서도 흑인들과 라티노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로컬 정부가 또 요즘 보건당국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백신 접종률이 최근에 많이 정체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위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젊을수록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네. 젊을수록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밖에 돌아다니면서 뭐 일 때문이건 놀러 다니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좀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여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관련 주요 수치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 고비를 넘기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 숫자가 정체 현상을 보이는 데다가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또 소수계들의 사망이 계속되고 있어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당분간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